여러분은 익숙함 때문에 변화를 거부한 적 있나요? 이 집의 바닥은 200년 동안 차가웠습니다. 손녀가 추위에 불편해해도 70대 할아버지는 전통을 바꿀 수 없었죠. 그는 라디오 볼륨을 높이며 가족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뜯었을 때 그가 평생 몰랐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처음 느낀 그 온기를 만나보시죠.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터 반데르 메르입니다. 네덜란드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70년을 살아왔죠. 이 벽돌집도 제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족이 지켜온 곳입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양말을 2겹 신고 낡은 가죽 소파 구석에 몸을 깊이 묻혔어요.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정치 이야기, 날씨 예보, 교통 상황. 저는 그 소리들 사이에 몸을 숨깁니다. 이 집의 바닥은 늘 차가웠어요. 200년 된 나무판 바닥이 겨울바람을 고스란히 전해주죠. 아버지도 그 추위를 피해 사셨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닥은 가구를 올려두는 곳이지 사람이 닿을 자리가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발이 날립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5살 손녀 지아가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아이는 10분마다 자리를 옮깁니다. 차가운 곳에서 조금 덜 차가운 곳으로 무릎을 꿇었다가 엉덩이를 들었다가를 반복하죠. 저는 라디오 너머로 아이를 흘끗 보았습니다. 지아의 양볼이 추위에 발그레해져 있어요. 아이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집의 겨울은 언제나 이렇게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소파에 올라오라고 권했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놀고 싶다며 무릎을 꿇은 채 자세만 계속 바꾸죠.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 차가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아이가 춥다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 은수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아의 손등을 만져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손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저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렇게 크는 거라고 말해줬어요. 제 아들 얀도 제가 어렸을 때도 모두 그랬으니까요. 그날 밤 지아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하지만 기침 소리는 라디오 소리를 뚫고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조용하지 않다는 것을요. 라디오를 켜기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있었어요. 아이의 기침, 며느리의 한숨, 바닥을 피해 걷는 발소리들. 저는 그 소리들을 라디오로 막아왔던 겁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위층에서 또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가늘고 약한 소리 라디오 볼륨을 최대로 키워도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겨울은 늘 이랬어요. 차가운 바닥, 두꺼운 양말, 소파 위의 삶. 200년 동안 우리 가족이 지켜온 방식이었죠. 하지만 오늘 밤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지켜야 할 전통인가 아니면 그냥 익숙한 불편함인가 하고요. 며칠 후 월요일 아침 거실에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며느리 은수가 두꺼운 매트를 바닥에 깔아놓았어요. 회색 융단 같은 것이었죠. 지아가 그 위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잠시 후 부엌에서 아내 마르타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매트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말없이 다가가더니 매트를 확 걷어올렸죠. 그리고 현관 창고 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은수가 황급히 일어섰어요. 어머님 하고 불렀지만 마르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르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판 하나하나가 이 집의 역사라고. 3대가 밟고 지나간 흔적이 새겨져 있다면서 그 위에 뭘 덮는 건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은수가 대꾸했어요. 지아가 자꾸 기침을 한다고 아이 손발이 차갑다고요. 마르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아들 얀도 그렇게 컸는데 멀쩡하다면서. 추위를 견디는 게 이 집안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은수가 입술을 깨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닥 난방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자기 돈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마르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한국식 바닥 난방이요. 은수가 다시 말했죠. 제 돈으로 할게요. 마르타가 냉소를 보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겨우 5년 된 내가 200년 된 집을 바꾸겠다고 하느냐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닥을 뜯는 건 배신이라고. 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거실에 나오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개입하지 않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 믿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타가 옳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내 편을 들면 며느리를 인정하는 것 같았고 며느리 편을 들면 50년 함께 산 아내를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라디오만 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를 껐을 때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아팠어요. 저는 라디오를 다시 켰습니다. 볼륨을 평소보다 크게 틀었죠. 하지만 라디오 소리 너머로 침묵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만약 제가 라디오로 성벽을 쌓고 있었다면 마르타는 부엌에서 전통의 요새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요새 안에서 방관자로 살고 있었던 거죠. 은수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어떤 외침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울고 있는지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테이블에는 감자 수프와 빵이 놓여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수프를 떠먹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조용히 식탁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에는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두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봉투가 테이블 중앙에 놓이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내 마르타의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어요. 은수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돈으로 거실 바닥만 난방하고 싶다고요. 오래 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마르타가 나를 세웠어요. 또 그 얘기냐고 목소리가 차갑게 식탁을 훑었습니다. 지아를 위해서래요. 은수가 말했죠. 제 돈이니 부담 안 드린다고요. 저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이 집의 질서를 흔드는 폭탄이었죠. 며느리가 5년 동안 모은 침묵의 무게였습니다. 그 봉투가 저를 심판하고 있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고 제 허락 없이는 못한다고 했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은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봉투는 그대로 식탁 위에 남았습니다. 그때 아들 얀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얀이 말했어요. 지아가 지난 겨울에 아팠던 일을 말했습니다. 자기도 걱정이라고 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제 등이 굳었습니다. 은수 말도 들어보시라고 했어요. 우리 가게에 부담도 안 된다면서요. 마르타가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얀 하고 날카롭게 불렀죠. 하지만 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한 글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선을 넘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제 아들이 말입니다. 마르타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씻는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어요. 식탁에는 여전히 봉투가 놓여 있을 겁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은 채로요. 그 봉투는 내일 아침에도 모레에도 거기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라디오는 아무것도 막아주지 못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며느리의 침묵이, 그 봉투의 무게가 계속 들렸으니까요. 이 집에서 제가 지켜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전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고집이었을까요? 며칠 후 공사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집을 나갔어요. 아침 일찍 정원으로 나가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쪼갰어요. 하나, 둘, 셋. 힘껏 내리칠 때마다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톱소리는 땅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정원 끝까지 왔는데도 들렸어요. 나무가 찢어지는 소리, 망치가 바닥을 때리는 소리. 200년을 지켜온 바닥이 해체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소리는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오후 내내 정원에 있었어요. 점심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거실 바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무판이 모두 걷혀 있었어요. 바닥 아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습기 자국이 퍼져 있었어요. 검은 곰팡이 같은 것들이 구석구석 번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구조물은 곳곳이 낡아 사가 있었어요. 200년 동안 쌓인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르타가 손으로 코를 막고 있었어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런 위에서 살았다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 아래는 생각보다 약했어요. 견고할 거라 믿었던 전통의 밑바닥은 허술했습니다. 200년의 무게를 지탱해온 것이 사실은 이렇게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은수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하고 조용히 불렀어요.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원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하지만 장작을 팰 힘이 없었어요. 도끼를 내려놓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거실이 보였어요. 뜯긴 바닥, 드러난 밑바닥, 그 위에 서 있는 가족들. 제가 평생 지켜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견고하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낡아 있었어요. 아름답다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곰팡이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발이 시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익숙했던 차가움이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침대 옆 라디오를 켰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라디오에서는 날씨 예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일도 추울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발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200년 동안 우리 가족이 견뎌온 차가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견뎌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저 익숙해진 것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공사가 끝나고 온돌이 작동하기 시작한 첫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집이 달라졌어요. 차가운 침묵 대신 온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마르타가 부엌 바닥에 맨발로 서 있었어요. 5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바닥이 따뜻해요. 정말로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평소보다 볼륨을 높였습니다. 둘째 날, 손녀 지아가 거실 바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바닥이 안 차가워요. 아이는 웃고 있었어요. 10분마다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기침도 덜했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바닥에 앉아서 저녁 먹어요. 따뜻해요. 가족이 함께요. 싫다. 나는 여기 앉을 거다.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지아가 이제 기침도 안 해요. 온돌이 효과가 있어요. 그건 그냥 날씨가 좋아진 거다. 얀이 잠시 저를 봤어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넷째 날, 가족들은 모두 거실 바닥에 모였습니다. 마르타는 뜨개질을 하고, 얀은 태블릿 신문을 읽고, 지아는 그림을 그렸어요. 저만 소파 위에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더 크게 틀었어요. 저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게요. 다섯째 날 저녁 마르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도 내려와요. 우리 함께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볼륨을 최대로 올렸어요. 마르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바닥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저 혼자만 듣는 소리였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맡고 있는 건 추위가 아니라는 걸요. 변화였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200년 동안 우리 가족은 차가운 바닥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만 그 방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소파는 높았습니다. 바닥은 멀었어요. 하지만 가장 먼 건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이었어요.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조용한데 소리가 들렸어요. 마르타의 숨소리, 얀의 잠꼬대, 지아의 작은 숨결. 살아있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막아왔던 소리들이요. 저는 소파 끝에 앉아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온기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파에, 가족들은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얀이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편안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얀이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냐? 한 번만이라도 내려와 보세요. 제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얀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옳았어요. 강했고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아버지 혼자만 위에 계세요. 우리는 모두 여기 있는데요. 얀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 내려오시는 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용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게 용기라고요. 얀이 다시 누웠습니다. 말없이 천장을 봤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가 거실 바닥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색연필을 굴리며 웃고 있었어요. 바닥이 따뜻해서 배를 깔고 누워서 그렸습니다. 지아가 그림을 다 그리고는 바닥에 그대로 누워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잠들었어요. 이불도 없이요. 얀이 아이를 안아 올리려 하자 지아가 잠결에 투정을 부렸습니다. 여기 따뜻해요. 그냥 놔둬요. 저는 소파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건전지가 다 닳았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내려놨습니다. 새 건전지를 가지러 가지 않았어요. 집안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타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얀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 지아의 작은 숨소리. 제가 그동안 막아왔던 소리들이었습니다. 가족이 살아있는 소리였어요. 저는 소파 끝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바닥 위에 있었어요. 웃고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위에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제가 지키려 했던 건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제 고집이었어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명되었어요. 지아가 편안하게 잠든 것으로, 마르타의 따뜻한 발로, 얀의 웃음으로요. 제가 틀렸다는 게요. 성벽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천천히요. 하지만 확실하게요. 무너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폭음도 없고 진동도 없었어요. 그저 온기가 퍼져나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발짝 바닥 쪽으로 다가갔어요.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곧 내려갈 거라는 걸요. 며칠 후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렸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방석이 놓여 있었어요.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창가였습니다. 은수가 조용히 차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창가가 제일 따뜻해요. 저는 소파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내려가면 끝이었어요. 200년 동안 이 집의 남자들이 지켜온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닥이 차갑지 않다는 것을요. 소파 옆에 라디오는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어요. 70년 동안 바닥에 앉아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온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어요. 허리를 타고 등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예상보다 강했어요. 예상보다 편안했습니다. 20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안락함이었어요.
바닥이 저를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밀어내지 않았어요. 지하가 곧장 제 무릎 위로 올라왔어요. 아이의 몸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아가 제 목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할아버지, 따뜻해요. 마르타가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70년 만이에요. 저는 허허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얀이 차를 따라주었어요. 저는 바닥에 앉은 채 차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은수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지만 바닥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창밖에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발 너머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제가 장작을 패던 벤치도 보였어요. 가족들이 제 주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마르타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지아는 제 무릎에서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라디오는 소파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켜지 않았어요. 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지아의 웃음소리를, 은수와 마르타의 대화를, 이 집의 온기를. 라디오로 막을 필요가 없었어요. 바닥은 그저 따뜻했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어떤 변화는 말로 인정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한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 침묵은 이 집에서 가장 분명한 대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 집의 바닥 위에서요. 70년 만에요.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그 겨울 내내 저는 더 이상 소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실 바닥에 앉아 뉴스를 들었어요. 이제는 작은 휴대용 라디오를 바닥에 두고 들었습니다. 가끔은 바닥에 엎드려 지아와 그림을 그렸어요. 낮잠을 잘 때도 바닥이었습니다. 방석 하나 깔고 누우면 온기가 등을 감싸주었어요. 70년 만의 안락함이었습니다. 소파 옆에 큰 라디오는 꺼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왜 안 켜냐고, 왜 더 이상 소파에 앉지 않냐고. 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수가 차를 따라주며 물었어요. 아버님, 춥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니까 괜찮네. 그것이 제가 한 유일한 고백이었어요. 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만 따라주고 물러났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렸어요.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정원을 덮고 있었어요. 하얗게 쌓인 눈 위로 새 발자국만 찍혀 있었습니다. 지아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할아버지, 밖에 나가요. 아니다, 너무 춥잖니. 지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안 추워요. 여기 따뜻하니까요. 할아버지도 따뜻하죠? 아이는 바닥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따뜻해.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 말자. 지아가 제 무릎에 기댔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어요. 마르타가 뜨개질을 하다 말고 우리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얀이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편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얀이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이 집에서 70년을 살았지만 천장을 이렇게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려다보는 천장은 소파에서 보던 것과 달랐어요. 더 높아 보였습니다. 더 넓어 보였어요. 라디오는 소파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듣고 싶었어요. 지아의 웃음소리를, 은수와 마르타의 대화를, 얀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를, 이 집의 온기를. 라디오로 막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닥은 그저 따뜻했고 집은 조용했어요. 어떤 변화는 말로 인정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 집에서 가장 분명한 대답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바닥 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온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때로는 변화가 두렵습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는 건 마치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죠. 하지만 제가 배운 건 진짜 용기는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바닥도 늘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